오늘 장 키포인트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증시 간밤 좀 재미없는 흐름이었는데요.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S&P 500이 어제 오늘까지 해서 거의 6일 연속, 7일 연속까지 상승을 하다가 결국 막판에 좀 조금 밀렸습니다. 0.12% 밀리면서 연속 상승 랠리에서 약간 멈췄습니다. 브레이크가 약간 걸렸고요. 다우지수도 0.03% 내려갔지만 나스닥은 오늘도 사상치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0.14% 올라갔고 역시 오늘도 중심에는 기술주가 좀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소위 경기 민감주월에 좀 상대적으로 많이 달리는 것들, 유가는 오늘도 상승했지만 오늘 에너지 주식이 좀 쉬어가는 그 정도로 큰 그림을 이해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나스닥도 올랐지만 나스닥에서도 더 작은 것만 모아둔 거, 시가총액 1000등부터 3000등을 러셀, 우리가 흔히 해서 러셀 2000이라고 하는데요. 0.46%가 올라갔습니다. 이 소위 중소형주 러셀 2000은 올해 들어서 벌써 16%가 올라갔는데요. S&P 500 5% 올라간 것도 많지만 압도적으로 이것이 더 많이 올라간 거죠. 그만큼 시장에서의 흐름 자체가 작년에 좀 상대적으로 쉬었던 것이 올해 좀 강한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어떤 시장 상황, 오늘 약간 조정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우려하는 목소리는 많지 않습니다. TD 어메리트레이드의 수석 전략가는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경제활동 재개, 앞서 시작할 때 뭐 놀자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하튼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의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자신감,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갔고 급하게 올라간 건 사실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라든가 조정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워낙 많이 달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11월 10일부터 좀 많이 올라간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단기 과열에 따른 조정은 언제나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라기보다는 5에서 10% 정도는 표현을 그대로 제가 직설적으로 옮기면 오늘부터 5에서 10% 떨어져도 뭐 당연한 거다. 뭐 그 이상한 게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될 액션은 저희도 여러 번 얘기해드렸지만 이익 전망의 상향세가 빠르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 미국의 4분기가 놀라울 정도로 이익 전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난 거라고 보고 있고 1분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익 조정 비율이 지금 작년 10월 이후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 오히려 조정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세븐스 리포트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어떤 추가적인 부양책 그리고 코로나19의 감소세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3일 연속 감소세 이런 거거든요. 백신 보급의 현실화 등이 바탕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랠리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들 한 두 개만 보여드리겠는데요. 버크셔스웨이가 오늘 사상치 효과입니다. 버크셔스웨이는 대표적으로 성장주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죠. 전통적인 가치주의 대표주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애플도 들어있습니다. 애플이 한 30% 이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하면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그 회사지만 코로나 맥주하면 여러분 그거라고 대부분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좀 사상치 효과를 갖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놀자주 이런 거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고. 집콕에서 또 맞습니다. 주류 판매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와인 쪽에서는 세계 1위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20년 동안 그 전 회사도 포함해서 20년 동안 음주 쪽에 관련된 술, 주, 담배 이런 거에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지금 탑픽으로 지금 제시할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금도 또한 3일 연속 올라간 것도 오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지면서 이제 대체 성격으로 요즘 비트코인 쪽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이런 흐름입니다. 뭐 특별할 건 없었고요. 근데 나스닥 지수가 또 장중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테크 기업들 안에서도 사실 키 맞추기가 좀 나오긴 했어요. 정리해 주세요. 네, 테크 주식이 많이 올라간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압도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높다? 분명히 충분히 근거가 있는데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 지난주에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주간 단위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 펀드 흐름 중에서도 이거는 테크 쪽, IT 쪽만 모아놓은 펀드나 ETF인데요. 이 그림이 보면 최근에 2주 연속으로 지금 사상 최고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돈에 힘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인공은 역시 그 중에서도 빅테크라고 분류되는 거죠. 팡이라고도 얘기하고 팡에다가 M자를 하나 붙여서 여기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갑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이들이 얼마만큼 주가가 올라갔는지를 보여드리면 최근 2013년 이후 7년 동안의 흐름인데요. 무려 500%가 올라갔거든요. 이들 6개 기업의 평균으로 보면. 그러면 이게 S&P 500은 얼마 올라갔냐? 같은 기간에 100% 올라왔어. 110%. 그러니까 시장을 4배 대비 압도하게 4배 정도 더 올라갔다는 것인데요. 그중에 이제 제일 약간 흐릿하게 제일 밑에 보이는 거는 그럼 S&P 500에서 그 6종목을 뺐을 때는 어때요? 6종목을 빼면 불과 70%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의 압도하는 것들에 분명히 힘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쏠려 있느냐는 것인데요. 그 다음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 보시면 금방 이건 뭐 논리로 볼 필요 없고요. 그냥 느낌으로 딱 숫자 떨어집니다. 이번 분기요. 그러니까 뭐 과거도 필요 없고 이번 분기에 지금 발표한 실적을 보면 매출만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45% 올라갔고요. 매출이 늘었습니다. 매출이요. 아마존이 43% 매출이 늘어났고 페이스북이 33%, 구글이 23%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가 21%, 애플이 21%, 마이크로소프트가 16.7% 올라갔는데 그럼 S&P 500 평균 몇 %% 올라갔냐는 거죠. 마이너스 3.5%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이 주가 많이 올라갔다? 멀티플이 부담이 된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은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갔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실적 추정치도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건 부담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시각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근데 국제 유가가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1년 만에 또 $60 돌파를 했고 이제 경기 회복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요. SOL이 1% 이상 올라갔고요. 이번 달에 SOL이 저도 수치를 오늘 새벽에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오늘 이번 한 달에 지금 이번 달 들어서도 거의 20% 올라갔습니다. 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2% 올라갔고요.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 그리고 GS 이런 것들, GS는 GS 칼텍스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저께 이제 장중에 강했다가 약간 물려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정유주 강세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유가의 강세가 배경이라고 해야 되겠고요. 어찌됐건 퍼센테이지로 수익을 낳는 구조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 회사들도 벌고 더 쉽게 얘기하면 주유소도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큰 흐름으로 크지만 아주 쉽게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여드리겠는데요. 유가는요, 7연속 올라왔습니다. 브렌트 기준 앞서 $60 넘었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브렌트 기준으로 $60 넘어섰고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7연속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텍사스 중진유는 이제 $60 약간 못 미치는 58달러는 50센트 이 정도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가 되겠고요. 골드만삭스는 이번 여름 드라이빙 시즌에 $65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까 얘기한 걸 보면 결국은 경기의 활성화다, 경제 활동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유가가 상승이나 하락은 정의없게 그냥 아주 그냥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그냥 1이라고 볼 정도로 그냥 똑같다. 물론 해외 기업은 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상당히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입도 상당히 많거든요. 수출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 환율 변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하튼 기본적으로 정의롭게 호재 인지 감추면 좋겠는데요. 그럼 이제 직접 상장돼 있는 거나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탑픽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삼척동자도 아는 겁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뭐 물어볼 필요가 없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SK이노베이션 2차 전지도 같이 하잖아요. 거기 이제 답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매출이 이제 잡히기 시작했어요. SK이노베이션. 네, 사실 네. 지난해 실적 나왔는데 좀 잘 안 나온 게 정유의 여파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쪽도 회복되고 있고 이제 2차 전지도 주목한다면 SK이노베이션. 네, 오늘 잭키포인트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